삼성의 고성능 배터리를 탑재한 현대자동차가 도로를 누비는 모습은 과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파격적인 장면이지만 이제는 두 거대 그룹이 생존을 위해 손을 잡는 역사적인 시대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하는 두 기둥인 삼성과 현대는 선대 회장 시절부터 자동차와 전자라는 각자의 영토를 확고히 구축하며 서로의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는 것을 일종의 불문율로 지켜왔습니다. 과거 현대차는 모비스를 필두로 한 수직 계열화 구조를 고집하며 자신들만의 성벽을 쌓았고, 삼성은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기술력을 연마하며 세계 시장을 독립적으로 공략해왔습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의 파도는 이 견고했던 철옹성의 균열을 일으켰으며 이제는 단순한 경쟁을 넘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두 공룡이 아주 은밀하고도 강력한 동맹을 맺어야만 합니다. 전기차 시대를 넘어 우리가 맞이할 진정한 다음 세상은 바로 로봇의 시대이며, 이 거대한 변화의 물결 속에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두 거인은 드디어 서로의 손을 아주 강력하게 맞잡았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릴 이야기는 단순히 배터리 공급 계약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사를 새롭게 써내려갈 두 공룡의 만남과 그 이면에 숨겨진 거대한 산업적 전략을 다룹니다. 최근 주식시장과 테크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로 떠오른 것은 바로 피지컬 AI로, 이는 단순히 똑똑한 뇌를 넘어 인간과 같은 물리적 실체를 가진 하드웨어의 혁명을 의미합니다.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가 인간의 뇌를 모방한 소프트웨어의 혁신이었다면, 피지컬 AI는 그 지능을 탑재하고 실제 현실 세계에서 걷고 뛰며 물건을 나르는 로봇이라는 완성체로 진화하는 과정입니다. 현대차 그룹이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관절이 자유자재로 꺾이고 험한 지형을 거침없이 달리며 공중제비까지 선보이는 마치 새로운 인류의 탄생과 같은 경이로움을 선사합니다. 정의선 회장이 꿈꾸는 미래 모빌리티의 최종 종착역은 단순한 자동차 제조사가 아니라 인간의 삶에 깊숙이 파고들어 노동과 일상을 획기적으로 돕는 완벽한 지능형 로봇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뛰어난 인공지능 뇌와 민첩한 관절을 가졌더라도 로봇이 1분 1초도 쉬지 않고 원활하게 움직이기 위해서는 그 몸체 안에 강력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로봇의 내부에서 지치지 않고 에너지를 뿜어내는 고성능 배터리가 없다면 최첨단 기술의 결정체인 아틀라스 역시 그저 움직이지 못하는 값비싼 고철 덩어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치지 않는 생명력을 유지하게 하는 배터리야말로 로봇 기술의 정점이자 마지막 퍼즐 조각이며, 현대차의 차세대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의 배터리 파트너로 사실상 삼성 SDI가 단독으로 낙점되었다는 신호가 포착되었습니다. 수많은 글로벌 배터리 제조사들과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 기업들이 즐비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차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삼성의 기술력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는 과연 무엇인지 세밀하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로봇용 배터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일반적인 전기차용 배터리와는 차원이 다른 훨씬 더 가혹하고 고난도의 기술적 요구 사양을 충족해야만 비로소 상용화라는 문턱을 넘을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난관은 바로 극도로 제한된 공간 내에서 최대의 효율을 뽑아내야 하는 에너지 밀도의 싸움으로, 이는 로봇이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장시간 작동하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전기차는 차체 바닥면이 넓고 평평하여 배터리 셀을 넓게 배치하기 수월하지만 로봇은 인간의 몸을 닮아야 하기에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가슴이나 등, 허벅지 일부로 매우 협소합니다. 미래의 스마트 팩토리에서 인간 노동자를 완벽하게 대체하거나 가정에서 가사 노동을 돕기 위해서는 로봇이 최소한 인간의 표준 노동 시간인 8시간 이상은 충전 없이 고강도로 연속 작동해야 합니다. 30분이라고 3시간 동안 충전하러 가야 하는 로봇을 현장에서 사용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에 아주 좁은 공간에 엄청난 양의 전력을 꽉꽉 눌러 담아내는 최적당 에너지 밀도 기술이 핵심입니다. 결국 현존하는 기술 중 최고의 에너지 밀도를 구현해야만 휴머노이드 로봇이 연구실을 벗어나 실제 산업 현장과 가정으로 보급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삼성 SDI가 가진 독보적인 경쟁력의 원천입니다. 로봇은 무거운 물체를 들어 올리거나 험난한 계단을 오를 때 균형을 잡기 위해 단 0.1초 만에 모터에 폭발적인 전력을 공급해야 하는 극한의 출력을 요구합니다. 전기차로 치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단 2초 만에 도달하는 제로백 상황이
로봇의 일상적인 움직임 속에서는 수시로 일어나며 배터리를 쉴 새 없이 몰아붙입니다. 만약 일반적인 배터리를 사용한다면 이러한 급격한 부하 상황에서 전압 강화 현상이 일어나 로봇이 중심을 잃고 그대로 픽 쓰러져 버리는 치명적인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봇은 걷고 뛰는 동작을 반복하며 기체 내부의 끊임없는 진동과 물리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데, 이는 배터리의 수명과 안정성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요소가 됩니다. 기존의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배터리는 이러한 지속적인 진동과 외부 충격에 매우 취약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내부 단락이나 화재 사고로 이어질 위험을 내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안전성으로, 로봇은 전기차와 달리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밀접하게 호흡하며 움직이는 존재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로봇이나 병원에서 환자를 부축하는 간병 로봇이 배터리 과열로 인해 폭발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사고를 넘어선 재앙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로봇용 배터리는 기존 리튬이온 배터리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거의 완벽에 가까운 안전성을 확보해야만 비로소 인간의 삶 속으로 깊숙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외부의 강력한 충격을 받거나 날카로운 물체에 찔려도, 혹은 로봇이 높은 곳에서 넘어져도 절대 폭발하지 않는 배터리 기술만이 로봇 산업의 진정한 상용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구세주가 바로 전고체 배터리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를 채우는 전해질을 액체가 아닌 고체로 바꿔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한 꿈의 기술입니다. 삼성 SDI는 고밀도 에너지를 집약시킨 원통형 배터리와 전고체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앞선 기술력과 양산 로드맵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현대차가 손을 잡은 결정적 이유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수많은 테스트와 검증 끝에 결국 삼성의 기술력 앞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술의 초격차가 비즈니스의 장벽을 허문 필연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로봇 시장의 물량이 전기차보다 적은데 삼성 SDI 주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냐고 묻겠지만, 우리는 물량이 아닌 단가와 이익률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로봇용 배터리는 일반 전기차용보다 기술 난도가 훨씬 높기 때문에 판매 단가와 마진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핵심 동력이 됩니다. 초기 로봇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1억 원을 호가하는 상황에서 제조사인 현대차 입장에서는 배터리 가격을 아끼기 위해 저가형 배터리를 선택할 여유가 전혀 없습니다. 단 몇 퍼센트의 비용을 아끼려다 로봇이 작동을 멈추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브랜드 이미지는 추락하고 로봇 사업 전체가 존폐 위기에 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봇의 가동 효율은 곧 공장의 생산성이자 수익으로 직결되기에 로봇 시장에서는 가격 저항이 낮고 무조건 최고의 성능과 안전을 보장하는 배터리를 최우선으로 선택합니다. 즉, 그럭대 그럭가사사스트. 삼성 SDI는 독보적인 기술적 해자를 바탕으로 공급자가 우위에 서는 슈퍼홀의 위치에서 고수익 로봇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며 화려한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전기차 시장의 일시적 수요 둔화인 캐즘 구간을 지나며 실적과 주가 측면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과 마음고생을 겪어왔는지 우리는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 로봇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대륙이 열리면서 전기차 외길 인생에서 벗어나 수익 구조를 다변화하고 마진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했습니다. 삼성 SDI는 오랫동안 알루미늄 캔에 담긴 튼튼한 각형 배터리를 앞세워 BMW와 아우디, 폭스바겐 같은 유럽의 명품 완성차 브랜드들을 사로잡은 각형 배터리의 명가로 군림해왔습니다. 하지만 테슬라가 원통형 배터리를 통해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고 가격을 낮추며 시장의 판도를 바꾸자 보수적이었던 유럽의 완성차 업체들도 원통형 배터리 도입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정확히 읽어낸 삼성 SDI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사업을 챙길 정도로 공을 들여 지름 46K 매매의 차세대 전략 무기인 일명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를 완성했습니다. 기존 배터리보다 지름을 2배 이상 키우니 괴물 같은 배터리는 에너지 용량을 5배, 출력을 6배나 높이며 기술적 한계를 뛰어넘는 압도적인 성능을 자랑합니다. 현재 삼성 SDI는 유럽 시장에서 중국 업체들에게 빼앗겼던 점유율을 되찾기 위해 사활을 걸고 있으며, 그 반격의 선봉장에는 오랜 혈맹인 독일의 BMW가 함께 서 있습니다. BMW가 회사의 운명을 걸고 준비 중인 차세대 전기차 전용 플랫폼 노이에 클라스에는
향후 10년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프로젝트이며 여기에 삼성의 46파이 배터리가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삼성 SDI는 헝가리 괴드 공장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입하여 차세대 배터리 전용 생산 라인을 증설하고 있으며 2028년 본격적인 양산을 목표로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 중입니다. 원통형 배터리는 소재를 돌돌 마는 젤리롤 방식을 채택하여 붕어빵을 찍어내듯 빠른 속도로 대량 생산이 가능하므로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획기적인 원가 절감을 이뤄낼 수 있습니다. 과거 원통형 배터리의 고질적인 문제였던 열 관리 이슈 역시 삼성 SDI는 전기가 흐르는 통로인 탭을 없앤 탭리스 기술을 적용해 저항을 줄이고 발열을 획기적으로 프리미엄 그로이 낮추었습니다. 삼성 SDI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중국산 저가 배터리와의 무의미한 가격 경쟁 대신 독보적인 기술 혁신을 통해 가격 경쟁력과 성능, 안전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것입니다. 한동안 주춤했던 유럽의 전기차 수요 역시 독일 정부의 보조금 재도입 논의와 유럽연합의 강력한 탄소 규제 의지에 힘입어 다시금 활기를 찬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세계 시장 점유율 1위인 중국의 CATL은 여전히 위협적이지만 그들의 주력인 LFP 배터리는 가격이 저렴한 대신 에너지 밀도가 낮고 주행거리가 짧다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또한 LFP 배터리는 무게가 무겁고 추운 날씨에 성능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어 고성능을 지향하는 프리미엄 전기차 시장에서는 명확한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반면 삼성 SDI가 주력으로 삼는 니켈 함량 90% 이상의 하이니켈 배터리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월등한 주행거리와 강력한 출력을 제공하여 기술적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삼성은 보급형 시장은 중국에 내주더라도 럭셔리 세단과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프리미엄 세그먼트만큼은 자신들의 46파이 원통형 배터리로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고가 정책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리미엄 전략은 중국산 배터리의 공세 속에서도 한국 배터리가 설 자리를 잃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투자자들에게 심어주며 주가 방어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제 시선을 세계 최대 자본시장인 미국으로 돌려보면 트럼프 리스크와 고금리 여파로 전기차 수요가 다소 둔화되는 위기 속에서도 삼성 SDI는 놀라운 유연함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스텔란티스와 합작하여 인디애나주에 공장을 짓는 과정에서 전기차 시장의 속도 조절에 맞춰 생산 라인의 일부를 에너지 저장 장치인 ESS 전용으로 과감히 전환했습니다. 이는 현재 미국에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의 전력 수요를 겨냥한 신의 한 수로 평가받으며 전기차 부진을 상쇄할 새로운 캐시카우를 창출해냈습니다. 생성형 AI를 구동하기 위해 소모되는 막대한 전력량은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와 맞먹는 수준이기에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의 수요는 앞으로 더욱 폭증할 전망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강력한 친환경 정책에 힘입어 미국 전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생에너지는 해가 뜨지 않거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전기가 생산되지 않는 치명적인 간헐성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반대로 전기가 필요 없는 낮 시간에 전력이 과잉 생산되기도 하는 이른바 더 커브 더 커브 현상은 전력망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주범이 됩니다. 생산된 전기를 제때 저장해 두지 않으면 모두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이를 담아둘 거대한 보조 배터리인 ESS의 수요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미 ESS 시장이 전력망 안정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로 자리 잡으며 2030년까지 현재보다 2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ESS 시장에서는 높은 에너지 밀도보다는 경제성과 안전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가 가장 인기 있는 모델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ESS는 자동차처럼 도로를 달릴 필요가 없으므로 굳이 배터리를 가볍게 만들 필요가 없으며 땅에 튼튼하게 고정해두고 쓰기 때문입니다. 대신 화재 위험이 낮고 가격이 저렴하며 20년 이상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수명이 가장 중요한 경쟁력이 되는 시장입니다. 삼성 SDI는 이미 고성능 NCA 배터리를 활용한 SPB 삼성 배터리 박스라는 완제품 형태로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그치지 않고 값싼 LFP 라인업까지 갖추겠다는 투트랙 전략을 통해 미국 ESS 시장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계획입니다. 인디애나 공장의 라인을 유연하게 전환하여
북미 시장의 데이터 센터와 재생에너지 단지에서 쏟아지는 주문을 싹쓸이하겠다는 전략이죠. 더욱이 미국 정부는 안보상의 이유로 전력망에 중국산 배터리와 장비가 들어오는 것을 매우 꺼리며 중국 기업들을 배제하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LFP 배터리를 잘 만들지만 미국 전력 인프라의 핵심을 중국에 맡길 수 없다는 미국의 강경한 태도는 우리에게 기회가 됩니다. 삼성 SDI는 미국의 동맹국 기업으로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강력한 지정학적 이점을 10분 활용하고 있습니다. 현지 생산을 통해 IRA 보조금 혜택을 직접적으로 누릴 수 있다는 점 또한 미국 전력 회사들이 삼성을 선택하게 만드는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실제로 삼성 SDI는 최근 미국의 주요 전력 회사와 약 2조 원 규모의 북미용 LFP 배터리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전기차 시장이 잠시 주춤하더라도 ESS라는 든든한 뒷배와 새로운 캐시카우가 생겼다는 매우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됩니다. 전기차 부진의 파고를 ESS로 버텨내며 오히려 더 큰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적 반전의 기틀을 마련한 것입니다. 이러한 유연한 포트폴리오 다각화는 위기 상황에서도 기업의 가치를 지탱하는 삼성만의 강력한 펀더멘탈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제 시야를 넓혀 2차 전지 섹터 전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는 에코프로의 로봇 모멘텀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을 살펴보면 지루한 바닥권을 탈출하여 갑작스러운 거래량 폭발과 함께 강력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기차 시장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이토록 뜨거운 열기를 설명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으며 그 이면에는 로봇이라는 강력한 모멘텀이 숨어 있습니다. 많은 투자자가 에코프로를 단순한 전기차 양극재 제조사로만 생각하지만 사실 이 기업은 소재 산업의 수직 계열화를 완벽하게 이뤄낸 세계 유일의 기업입니다. 광물 채굴에서 전구체와 양극재 생산, 그리고 폐배터리 리사이클링까지 이어지는 에코프로의 생태계는 소재 공급의 안정성과 원가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에코프로가 비밀리에 준비해온 히든카드는 바로 전고체 배터리용 양극재와 고체 전해질 기술로 이는 다가올 로봇 시대의 핵심적인 열쇠가 될 것입니다. 앞서 강조했듯이 인간과 같은 공간에서 활동하는 로봇에게는 절대적인 안전성이 요구되기에 화재 위험이 없는 전고체 배터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삼성 SDI가 개발 중인 황화물계 전고체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생산 능력을 에코프로가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시장에 알려지며 기대감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를 피지컬 AI 시대를 뒷받침하는 핵심 인프라라고 부르며 인공지능이 하드웨어 세상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로봇의 혈행 역할을 소재가 담당할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거대한 내러티브가 형성되면서 에코프로의 기업 가치는 단순 소재 기업에서 로봇 시대의 필수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받는 리레이팅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뜨거운 열기 속에서도 차가운 이성을 유지하며 시장의 장밋빛 전망 뒤에 숨은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꿈을 먹고 자라지만 결국에는 실질적인 숫자로 그 가치를 증명해야 하며 아직 우리 곁에는 일상적으로 돌아다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보이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말해 현재 삼성 SDI나 에코프로의 전체 매출에서 로봇용 배터리나 소재가 차지하는 비중은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의 주가 상승은 당장의 실적보다는 3년 혹은 5년 뒤에 펼쳐질 미래 가치를 미리 당겨온 선반영의 성격이 매우 강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주가가 급등할 때는 소외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인 포모가 시장을 지배하지만 반대로 조정이 찾아올 때는 극심한 공포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킵니다. 따라서 우리는 언제나 변동성 리스크를 염두에 두어야 하며 아름다운 스토리가 실제 재무제표의 숫자로 찍히기까지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기대감으로 급등했던 주가가 실적 발표 시즌에 뚜껑을 열었을 때 여전히 미비한 로봇 매출을 확인하며 실망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충분합니다. 전기차 시장의 캐즘 현상이 지속되거나 로봇 상용화 속도가 예상보다 더디게 진행될 경우 주가는 다시금 롤러코스터를 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낙관론에 취해 무리한 투자를 감행하기보다는 시장의 파동을 견뎌낼 수 있는 긴 호흡으로 분할 매수하는 전략적인 지혜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단기적인 시세 차익을 노리는 도박이 아니라 시대의 패러다임 변화에 동참하는 진정한 투자를 지향해야 성공적인 자산 형성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개별 기업의 이슈를 넘어 대한민국 주식시장 전체의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거대한 정책적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 주식시장을 유심히 관찰해 보면 코스피 지수는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 반면 코스닥 시장은 무서운 기세로 치솟고 있는 독특한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러한 시장의 비대칭적 강세 이면에는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대규모 펀드 조성이라는 정책적 드라이브가 숨겨져 있습니다.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통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들의 가치를 제고하고 주주 환원을 늘리도록 유도하며 시장 활성화의 불씨를 당기고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코스닥 3령 시대를 열겠다는 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며 혁신 성장의 요람을 만들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주식시장에는 정부 정책에 맞서지 말라는 오랜 격언이 있듯이 국가가 대놓고 밀어주는 쪽으로 자본의 수급이 쏠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이치입니다. 현재 거대한 자금의 흐름은 무겁고 느린 코스피 대형주를 떠나 탄력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코스닥 중심의 성장주로 급격히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전문가들은 이를 전문 용어로 순환매라고 부르며 유동성이 마른 시장에서 확실한 모멘텀을 가진 섹터로 돈이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글로벌 매크로 지표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그동안 고금리에 억눌려 있던 성장주들의 날개를 달아주는 강력한 우군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이 낮아져 미래 가치를 먹고 자라는 성장주들의 매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와 고금리 여파로 철저하게 소외받았던 2차 전지와 바이오 섹터가 이제야 비로소 본격적인 반등의 서막을 알리고 있습니다. 시장에 훈풍이 불어오자 기관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자금이 물밀듯이 들어오며 코스닥 지수의 바닥을 견고하게 높여주는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과열된 분위기에 휩쓸려 단순히 지수가 오른다는 이유만으로 아무 종목이나 사들이는 무분별한 투자를 극도로 경계해야 합니다. 이름에 테크나 로봇이 들어갔다고 해서 무조건적인 상승을 기대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실체 없는 테마주들은 이번 랠리의 끝에서 뼈아픈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이 들어오면 모든 배가 뜬다는 말처럼 지금은 전반적인 상승장이지만 물이 빠졌을 때 누가 진짜 튼튼한 배였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센 파도 속에서 낡은 나룻배는 순식간에 뒤집히지만 실적과 기술력을 갖춘 튼튼한 유람선은 파도를 타고 더 높이 멀리 나아갈 수 있는 법입니다. 앞으로의 시장은 단순히 테마에 엮여 실체 없이 급등하는 종목들을 걸러내는 냉혹한 옥석 가리기 과정이 훨씬 더 치열하게 전개될 것입니다. 사업 계획서에 로봇이나 배터리 문구만 집어넣고 실질적인 성과가 없는 일명 무늬만 테마주들은 결국 제자리를 넘어 지하로 곤두박질 칠 위험이 큽니다. 반면 삼성 SDI처럼 실제 현대차와 기술 협력을 진행하거나 에코프로처럼 독보적인 소재 기술력을 증명한 기업들은 이번 랠리를 통해 진정한 레벨업을 이룰 것입니다. 지수가 오르는 구조적 상승장 속에서도 확실한 펀더멘탈을 보유한 종목들만이 살아남는 차별화 장세는 앞으로 더욱 뚜렷한 양상을 보일 전망입니다. 이 방대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의 끝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이 거대한 돈의 흐름에 올라타 자산을 지키고 키울 수 있을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삼성 SDI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을 넘어 현대차 아틀라스에는 전고체 기술을, 유럽 BMW에는 46파이 배터리를 공급하며 압도적인 기술 초격차를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미국 시장에서는 데이터 센터용 LFP 배터리라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들어 전기차 수요 둔화라는 거센 파도를 정면으로 돌파하며 포트폴리오를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다각화했습니다. 이제 2차 전지 섹터는 단순한 전기차 부품주라는 낡은 꼬리표를 떼어내고 다가오는 로봇 시대와 피지컬 AI를 지탱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시장에서 화려하게 재평가받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패러다임 변화의 중심에는 기술의 정점에 선 삼성 SDI와 소재의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에코프로가 있으며 이들이 만들어낼 시너지는 상상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과 금리 인하라는 매크로 환경이 맞물리며 시장에 막대한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돈의 흐름을 읽는 예리한 통찰력이 필요합니다. 다만 현재의 시장은 실적이라는 결과물보다 미래의 스토리와 정책적 기대감이 앞서 나가는 구간인 만큼 필연적으로 발생할 주가의 변동성을 견뎌낼 단단한 투자 철학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뜬구름 잡는 테마주에 현혹되어 소중한 자산을 낭비하기보다는 삼성과 현대처럼 실체가 있는 협력을 진행하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진짜 기업을 골라내야 합니다. 주식 투자는 결국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미래를 먼저 머릿속에 그려보고 그 상상이 현실이 될 것이라는 확신에 자신의 자산을 태우는 고도의 상상력과 용기의 영역입니다. 영화 속에서나 보던 인간형 로봇이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오고 그 로봇의 심장과 혈액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직접 만든다는 가슴 뛰는 미래는 이제 더 이상 꿈이 아닌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공유해드린 방대한 정보와 분석들이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여러분의 자산을 지켜주고 나아가 성공적인 투자를 이끄는 든든한 등대와 같은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투자의 모든 책임은 결국 본인에게 귀결되지만 시장은 끊임없이 공부하고 변화에 능동적으로 준비된 자에게 반드시 그에 걸맞은 달콤한 보상과 기회를 선사합니다. 일시적인 공포에 휩쓸려 소중한 주식을 헐값에 팔아치우거나 광기 어린 환희에 눈이 멀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지 않는 중심을 잡는 현명한 투자가가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소음 속에서 본질을 꿰뚫어보는 눈을 기르고 자신만의 명확한 기준을 세워 흔들림 없이 나아갈 때 비로소 자산의 도약과 경제적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다룬 내용이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영감을 주었다면 제가 더 깊이 있는 자료를 분석하고 밤샘 작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작은 응원 하나하나가 제가 더 날카로운 시선으로 시장을 분석하고 돈이 되는 확실한 정보를 발굴하여 전달해드리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자 원동력이 됩니다. 저는 앞으로도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 어디를 향해 뛰고 있는지, 거대 자본의 물줄기가 어느 곳으로 흐르는지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여러분의 계좌가 우상향하고 성공적인 투자 인생을 설계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최고의 콘텐츠로 끊임없이 보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이번 로봇 동맹처럼 시장의 판도를 바꿀 만한 강력한 이슈와 실체 있는 성장주를 발굴하는 깊이 있는 통찰력을 가득 담은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거친 자본시장의 파도를 함께 헤쳐나가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하며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부자가 되시길 기원합니다. 대한민국 배터리와 로봇 산업의 화려한 비상을 기대하며 오늘 준비한 모든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 가치를 지키고 시장의 숨은 의도를 날카롭게 파헤치는 투자메이트 이슈임당이며 오늘은 에코프로의 폭등 뒤에 숨겨진 진실을 이야기하겠습니다. 2026년 1월 대한민국 코스닥 시장을 뒤흔들었던 2차 전지 광풍은 단순한 가격 상승을 넘어 기관과 개인 사이에 치밀하게 설계된 고도의 심리적 전쟁터나 다름없었습니다. 에코프로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언론은 연일 거래대금 폭발과 개인의 귀환을 외치며 축제의 시작을 알렸지만 대다수 투자자의 속마음은 불안과 의구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결국 설거지 당하는 것은 아닐까라는 합리적인 의심은 과거의 뼈아픈 손실을 경험한 개미들에게는 어찌 보면 당연한 자기방어 기제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슈임당에서는 단순히 주가의 향방을 전망하는 수준을 넘어 2026년 1월 말 에코프로를 둘러싸고 벌어진 일주일간의 돈의 이동 경로를 정밀하게 추적해보려 합니다. 왜 수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며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반대로 기관은 왜 콧노래를 부르며 그 물량을 싹 쓸어갔는지 그 설계된 판의 비밀을 밝힙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적어도 2차 전지라는 거대한 판에서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그들의 움직임을 역이용하는 법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시계를 잠시 2026년 1월 중순으로 돌려보면 당시 에코프로를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들의 심리 상태는 한마디로 희망 고문이라는 말로도 부족한 잔혹한 고문의 연속이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은 차라리 시원하게 하한가를 맞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향성 없이 지루하게 이어지는 무능의 구간이라는 것을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당시 에코프로 주가는 꽤 오랜 시간 동안 9만 원대에서 10만 원이라는 강력한 저항벽을 뚫지 못한 채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에 갇혀 답답한 형국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10만 원이라는 라운드 피겨 가격은 투자자들에게 심리적 마지노선이었으며
닿을 듯 말 듯 닿지 않는 그 시간은 합리적인 판단을 마비시키고 오직 탈출만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꽉 막힌 터널 안에 갇혀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몇 달간 지속되자 개미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랐고 뇌는 오직 제발 본전만 오게 해달라는 생각에 지배당했습니다. 실제 시장 데이터를 복기해보면 운명의 일주일이 시작된 2026년 1월 19일 월요일에 에코프로는 5% 넘게 상승하며 반등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반복된 학습된 무기력으로 인해 투자자들은 어차피 또 빠지겠지라며 차가운 반응을 보였고 상승의 기쁨보다는 의심의 눈초리로 모니터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다음 날인 1월 20일 화요일에 주가는 3.8% 추가 상승을 기록하며 97영원선까지 복귀했고 이는 10만 원이라는 목표 지점에 단 3영원만을 남겨둔 긴박한 순간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열렬히 환호했을 개미들이 침묵을 지킨 이유는 9만 원 후반대에서 미끄러진 기억이 너무나 많았기에 트라우마가 건드려지는 구간에 진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월 21일 수요일 주식 교과서에 실려도 될 만큼 기괴하고도 정교한 폭풍 전야의 정막이 찾아왔으며 이날 에코프로의 등락률은 소수점까지 정확하게 0%를 기록했습니다. 거래가 활발하게 일어남에도 주가가 전혀 변동하지 않았다는 것은 매수와 매도 사이에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음을 뜻하며 시장 참여자들의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했습니다. 당시 개미들의 심리는 한마디로 지쳤다였으며 오늘도 10만 원 돌파에 실패했다는 패배감에 젖어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그저 망연자실하게 구경만 하는 태도를 취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이날 아주 교묘하게 소량의 순매도를 기록했는데 이는 주가를 떨어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개인들이 여전히 버티고 있는지 간을 보며 툭툭 건드려보는 전략이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1월 21일의 0% 멈춤 현상을 수렴이라 부르지만 저는 이를 거대한 에너지가 응축된 스프링 압축 구간이라 정의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원자재 가격과 전기차 침투율이 얽혀 있어 한 번 방향을 잡으면 관성을 무시하고 날아가는 탄성이 다른 업종과 차원이 다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이 보이지 않는 압력을 견딜 심리적 내구성이 부족했고 지루함은 기회가 아닌 고통으로 다가왔습니다. 당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본전만 오면 뒤도 안 돌아보고 떠난다는 말이 위험한 밈처럼 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실상 세력에게 보내는 항복 선언이었습니다. 수익은 포기할 테니 원금만 돌려달라는 이 신호는 입을 벌리고 물량을 기다리는 거대 자본에게 이보다 더 좋은 먹잇감 신호는 없었을 것입니다. 주식시장은 철저한 정보의 비대칭 게임이며 여러분이 지쳐서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기관들에게 1월 21일의 정체는 대박 세일의 전조였습니다. 그렇게 지루했던 수요일이 지나고 맞이한 1월 22일 목요일 시장은 대다수가 방심하고 포기한 순간에 뒤통수를 때리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전날까지 숨죽이고 있던 에코프로는 갑자기 7% 넘게 급등하며 그토록 넘기 힘들었던 10만 원의 견고한 벽을 단숨에 박살내버렸습니다. 주가는 순식간에 10만 호 영원 부근까지 치솟았고 이를 지켜보던 개인 투자자들은 환호 대신 이것도 윗꼬리 달고 내려오겠지라며 의심부터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의 상승은 질적으로 완전히 달랐으며 이전의 상승이 개미들이 만든 작은 파도였다면 이제는 거대한 해일이 밀려오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바로 메이저 수급의 귀환이 시작된 것인데 주식판에서 가격의 미래를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인 누가 샀는가에 대한 답이 나온 것입니다. 이날부터 외국인과 기관의 자금은 마치 댐문을 연 것처럼 쏟아져 들어왔고 시장의 분위기를 완전히 장악하며 주가를 밀어 올렸습니다. 동네 구멍가게 수준이었던 거래량은 대형 트럭이 줄지어 들어오는 물류센터급으로 변모하며 에코프로의 체급이 바뀌었음을 증명했습니다. 이어진 1월 23일 금요일은 그야말로 기관의 쇼핑데이였으며 기관은 하루에만 약 43만 주를 순매수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수백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자금이 유입되었고 개인이 아무리 연합해도 만들 수 없는 거대한 매수벽이 시장에 세워졌습니다. 주가는 10만 6영원대에 안착했고 불과 며칠 전 9만 원대에서 허우적거리던 때와는 시장의 공기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주말을 앞두고 이렇게 강력하게 마감했다는 것은 다음 주에 더 큰 변동성을 보여주겠다는 세력의 명확한 예고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날 개인들도 약 10만 주 정도 순매수에 동참하며 눈치를 보기 시작했지만 이는 기관의 수백억 원과는 체급부터 달랐습니다. 기관은 명확한 설계도와 계획을 가지고 물량을 흡수했지만 뒤늦게 따라붙은 개인들은
충동과 안도감에 기댄 불안한 매수를 이어갔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를 뚫고 올라가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며 내리막길을 걷던 자전거가 오르막 초입에 들어섰음을 알렸습니다. 이러한 신호가 포착되자 여의도 증권가의 시스템과 해외 펀드의 AI 알고리즘들은 사람이 고민하기도 전에 기계적으로 반응하며 강력한 매수 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눈이 오면 제설차가 자동으로 출동하듯 상승 신호가 뜨자마자 거대 자본이 유입되는 광경은 개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속도로 전개되었습니다. 여기에 한국 2차 전지가 저평가되었다는 분석과 전기차 캐즘이 끝났다는 낙관적인 뉴스들이 쏟아지며 시장의 상승세에 뜨거운 기름을 부었습니다. 이제 배터리 쇼티지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들이 주가를 뒷받침하며 시장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승론자들의 손으로 넘어갔습니다. 시장은 더 이상 관망하는 장소가 아니라 변동성이 극대화되는 소위 하이스크 하이리턴의 거대한 카지노판처럼 변모하며 투자자들을 유혹했습니다. 에코프로뿐만 아니라 에코프로 BM 같은 형제주들까지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2차 전지 골목 전체가 들썩이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1월 23일 금요일 마감장을 보며 개인 투자자들은 드디어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기관과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습니다. 개미들이 희망을 품고 주말을 맞이할 때 기관들은 차가운 계산기를 두드리며 개인들이 언제쯤 본전 심리에 흔들릴지를 치밀하게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기관의 계산기에 입력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개인들이 지긋지긋한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물량을 내놓을 D-Day가 언제인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개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본전 심리야말로 세력들이 가장 좋아하고 이용해 먹기 좋은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불이 난 극장에서 모두가 좁은 출구로 달려가며 서로 밀치고 넘어지는 아수라장을 상상해보면 당시 개인들의 심리 상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수들은 비상구 위치를 미리 파악하고 여유 있게 빠져나가거나 오히려 그 불난 극장을 헐값에 사들이는 전략을 취합니다. 에코프로 폭등 드라마의 진정한 클라이맥스였던 2026년 1월 26일 월요일, 시장에서는 패닉 바잉과 패닉 셀링이 뒤섞인 거대한 소용돌이가 몰아쳤습니다. 장이 열리자마자 에코프로는 마치 로켓 추진체를 단 것처럼 수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고, 그 기세는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을 만큼 강력했습니다. 하루 상승률 무려 23%라는 비현실적인 수치를 기록하며 상한가 부근까지 폭등하는 모습은 지켜보는 모든 이들의 넋을 빼놓기에 충분했습니다. 며칠 전만 해도 9만 원대에서 고전하던 주가는 단숨에 13만 원을 돌파하며 전무후무한 가격표를 우리 눈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오랫동안 물려있던 투자자들에게는 계좌가 드디어 빨간불로 바뀌거나 본전에 도달하는 기적 같은 순간이 현실로 다가온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개미들의 손가락은 이성보다 빠르게 움직였으며 지금 안 팔면 또 떨어진다는 공포가 다시금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긋지긋한 주식을 다시는 쳐다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이날 시장에 쏟아낸 물량은 무려 40만 주에 달했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300억 원이 훌쩍 넘는 거금이었으며 이는 웬만한 중견 기업 하나를 통째로 시장에 팔아치운 것과 맞먹는 규모였습니다. 개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에 던진 그 40만 주의 막대한 물량은 결코 허공으로 증발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는 그 폭등한 가격에서도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그 막대한 양을 남김없이 받아갔는데 그 주인공은 바로 기관과 외국인이었습니다.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면 참혹할 정도인데 이날 기관은 약 140만 주를, 외국인은 110만 주를 시장에서 싹쓸이하듯 쓸어 담았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전문 용어로 손바뀜이라 부르기에는 부족하며 저는 참을성 없는 자본에서 계획적인 자본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부의 이전이라 부릅니다. 개인들이 이제 꼭지다라고 생각하며 던진 13만 원이라는 가격은 기관과 외국인에게는 오히려 이제 시작이다라고 판단되는 저렴한 가격이었습니다. 주가가 너무나 빠르게 치솟자 코스닥 시장에는 과열을 시키기 위한 변동성 완화 장치인 VI가 발동되었지만 폭주하는 기관차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동시에 코스닥 지수는 무려 4년 만에 꿈의 숫자라고 불리는 0포인트를 돌파하며 화려한 천수닥 시대의 개막을 알렸습니다. 모든 경제 채널과 신문 일면은 코스닥 10 시대의 도래와 2차 전지의 화려한 부활을 알리는 소식들로 도배되며 축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축제의 날 가장 씁쓸한 표정을 지은 사람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아침 일찍 물량을 던지고 안도했던 개인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매도 버튼을 누르고 화장실을 다녀온 사이
주가는 내가 판 가격보다 훨씬 높이 올라가 있었고 장마감 때 확인한 내 판매가는 그날의 최저가였습니다. 이때 느끼는 박탈감은 하락장에서의 손실보다 더 고통스러운 법이며 소외될지 모른다는 공포인 포모 증후군이 극에 달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내린 역이 종착역인 줄 알았으나 알고 보니 그곳은 급행열차로 갈아타는 환승역이었음을 깨달았을 때의 허탈함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기관들은 이미 빅데이터를 통해 개미들이 지쳐서 물량을 쏟아내는 지점이 어디인지 매뉴얼처럼 정확하게 꿰뚫고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도감에 취해 버튼을 누르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하여 물량을 뺏어가는 것을 세력들은 악성 매물 소화라고 부릅니다. 잔인하게 표현하자면 1월 26일의 폭등은 개미 털기가 완벽하게 완료되었음을 알리는 세력들의 승전보와도 같았습니다. 이제 에코프로의 지루한 횡보가 끝나고 대규모 손바뀜이 일어난 현장을 지나 가장 중요한 수익의 비밀 파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급등한 차트를 보며 이제 끝물이다 라고 말하지만 이는 주가가 멈추는 원리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주가가 상승을 멈추는 것은 가격이 너무 높아서가 아니라 그 가격에서 더 이상 사줄 사람이 존재하지 않을 때 비로소 멈추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격이 아무리 비현실적으로 높아 보여도 사겠다는 거대 자본이 남아있다면 천장은 계속해서 뚫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캠프파이어의 불꽃에 비유하자면 불길의 높이보다 중요한 것은 아궁이 속에 남은 장작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26일 에코프로가 쏘아올린 거대한 불기둥은 단순한 투기판의 불장난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 이 산업의 가치를 다시 책정하겠다고 합의하며 투입한 리레이팅 자금이었습니다. 단기적인 과열을 우려하던 목소리는 힘을 잃었고 향후 10년 동안 시장 규모가 10배 이상 커질 것이라는 장기적인 전망이 증권가의 메인스트림을 장악하며 분위기를 반전시켰습니다. 1월 26일의 폭등 과정에서 작은 파도에도 멀미를 느끼며 배에서 뛰어내린 단기 성향의 개인들은 모두 걸러졌고 이제 시장에는 산업의 미래를 믿는 진성 주주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조단위 자금을 집행한 기관과 외국인은 목표가에 도달할 때까지 무조건 밀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웠으며 파는 사람은 사라지고 버티는 사람만 남은 강력한 수급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은 작은 돛담배를 타고 태평양을 건너려 하기에 파도가 조금만 쳐도 뒤집힐까봐 겁을 먹고 늘 항구 주변을 맴돌며 기회를 놓치곤 합니다.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거대한 항공모함을 타고 목적지 좌표를 찍어 움직이기 때문에 가는 길에 비바람이 불어도 항로를 변경하지 않고 묵직하게 전진합니다. 1월 26일 이후 에코프로라는 배는 돛담배들의 영역을 벗어나 거대한 조류를 타고 쭉 뻗어나가는 대양의 항로인 항공모함의 구간으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대다수 개인 투자자들은 남들이 팔 때 무서워서 같이 팔고 남들이 살 때 안심하며 뒤늦게 따라 사는 인간 본성의 실수를 반복하며 가장 중요한 수익 구간에서 소외되었습니다. 에코프로의 1월 마지막 주는 인간 본성의 전시장 같았으며 개인들이 가장 많이 매도 버튼을 누른 그날이 아이러니하게도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한 날이자 거대한 상승장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훗날 차트를 복귀해보면 2026년 1월 26일은 단순히 주가가 많이 오른 날이 아니라 개미는 내리고 세력은 올라타며 부의 주인이 바뀐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승부를 가르는 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정보가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태도이며 기관은 개미들이 지루함과 본전 심리를 이기지 못할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개인들이 패배한 진짜 이유는 기업 분석을 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당장 눈앞에 빨간 불이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심리적 체력이 바닥나 가치를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에코프로의 폭등은 결코 우연이 아니며 철저하게 계산된 수급의 구조 아래에서 벌어진 거대한 부의 이동 드라마였습니다. 개인들이 느꼈던 포기와 조급함은 세력들이 주가를 가볍게 띄우기 위해 필요했던 가장 좋은 연료가 되어 로켓의 추진력을 더해주었습니다. 기관의 지독한 인내와 막강한 자금력은 그 연료를 태워 주가를 목표치까지 쏘아올린 강력한 엔진 역할을 수행하며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결국 시장의 막대한 부는 기민하게 사고파는 빠른 손이 아니라 거친 파도가 쳐도 끝까지 키를 놓지 않는 묵직한 손을 가진 자들에게로 흘러 들어갔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난 20년 동안 이 바닥에서 수많은 사건을 목격하며 깨달은 결코 변하지 않는 돈의 이동 법칙이자 잔혹한 시장의 진리입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소중한 계좌를 지키고 다음번에는 세력의 먹잇감이 아닌 그들의 등에 올라탈 수 있는 날카로운 인사이트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메이트가 되어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산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투자 메이트 이슈 임당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